종이가 어떻게 하면 제일 멀리 나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멀리 나갈까요? 여러분, 종이는 네, 구겨야 멀리 나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자이저 편피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간만에 엄마의 말공부라는 책을 뒷페이지를 같이 이야기 나누고자 오디오를 켰어요. 아이들과 지금도 아이들 방학이죠. 방학이라 아이들과의 여러 문제에 있어서 소통하는 부분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요, 노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노는 것과 엄마가 알고 있는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간식을 먹으면서 좀 쉬었어요. 네, 그리고 숙제를 하고 난 다음에 좀 TV를 켜서 조금 TV도 봤어요. 그런데 엄마는 놀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거기에서 분쟁이 있잖아요. 아이가 놀지 못한 것이 맞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는 것과 그리고 쉬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아이가 일단은 갔다 왔을 때 쉬었던 것이죠. 조금 쉬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심심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좀 놀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얼마 정도 놀아야 할까요? 유아라고 하면 유치원에 다녀온 이후에 그 모든 시간을 놀이로 채워주면 좋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보통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아이가 놀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잖아요.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1시간 놀면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한 2시간이 금방 후딱 지나가잖아요.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놀이를 그러면은 왜 해야 될까요? 연애를 많이 한 친구가 결혼을 잘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처럼 많이 이제 잘 노는 아이가 성공하는 세상이 된다고 합니다. 놀이에서 얻는 것들은 보통 대부분의 가상적인 현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가 계획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어떤 여러 가지 간접 경험을 하면서 얻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어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놀이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저는 잘 놀아줘요 하는 어머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놀이도 여러분들은 어딘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놀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엄마의 유형을 몇 가지 꼽아봤대요.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습 지도형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놀이가 아니라 어떤 그 블럭을 놔두더라도 그 블럭의 색깔이랑 모양이랑 이런 여러 가지 숫자 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엄마는 아주 열심이지만 아이의 표정은 그렇지 않죠. 네. 그런 유형. 이런 유형이 보통 이렇게 된다면은 아이는 처음에는 따라할 수 있으나 점점점 가면 갈수록 짜증을 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볼 수 있는 어떤 자유적인 의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놀이가 된대요. 그래서 놀이가 재미를 못 느낀다. 놀이가 재밌었다 라고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들은 왜 이렇게 할까요? 보통은 실수하는 인생을 살까봐 네, 걱정이 되어서 앞서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걱정인데 이것은 놔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놀이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엄마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하는 거는 아이와의 놀이에서 문제가 생기는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
그래서 엄마는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심리적인 준비를 놀이를 통해서 경험해 주고 싶다. 그래서 질 것 같아서 게임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한테 공격적으로 말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인생은 냉정한 거야. 네. 그렇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하니? 끝까지 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수업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간혹 아직 이제 한글을 깨우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보통 놀이를 통해서 한글을 많이 깨우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게임 하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바위보에서나 사소하게 자기가 지면 막 이렇게 삐지고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기가 이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얘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지를 좀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아직 아이들은요, 그 놀이를 통해서 삶의 어떤 그런 부분을 배우기는 어렵고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유아 때는요, 유아 기아 초등 시기를 거치면서 아이가 획득해야 할 심리적인 과제는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세상은 살만하고 믿을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신뢰감 형성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자율성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은 냉정한 사회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아이의 그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자꾸만 이렇게 좀 어른된 어떤 그 겁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겁을 주면 아이들도 불안감만 쌓이겠죠. 불안감을 견디지 못해서 어떤 친구는 친구에게 뭐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별일 아닌데도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더 충동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요. 엄마의 사랑과 지지와 격려,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 놀이여야 아이가 배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꼭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만 믿고 따라와. 엄마의 뜻만 있고 아이의 뜻은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고 성취하는 기쁨과 만족, 뿌듯함을 고스란히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운 것이라고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뿐이래요. 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새 유형의 어머님들, 유형의 엄마들은 아이와 놀이를 통해서 오히려 더 관계가 나빠지고, 엄마와 아이는 아이가 놀아도 만족감 없이 끊임없이 놀자고 칭얼댄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혹시 엄마가 놀아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칭얼대거나 심심해 한다면 이걸 한번 내가 이 새 유형이 들지 않는가 한번 짚어보시길 바라고, 더 심한 경우 엄마도 있대요. 놀아줘야 한다니까 시작하긴 했는데 결국 성질만 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 실수하거나 약간의 욕심 내기만 해도 엄마는 아이한테 비난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교육적인 한계를 넘어서 엄마 성질에 못 이겨서 아이에게 화를 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절대 화풀이 대상이 아니고 엄마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그 짐을 함께 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적혀있어요. 요즘에 보통 요즘이라고 해서 좀 제가 그런가요? 어머님들 보면 좀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 여기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부터 그렇고요. 엄마의 마음이 아무리 팍팍하고 힘겨운 상황이라면 아이한테 다음에 놀 시간을 약속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나중에가 아니라 내일 유치원 다녀와서라든지 아니면 저녁 8시에
놀자, 놀아줄게 이렇게 명확하게 약속을 정하면 아이는 충분히 잘 기다린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뒤에 보면 때로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아이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은 보물섬을 찾는 일과 같다라고 합니다. 네, 분명히 보물이 있다. 엄마가 아이의 마음속 보물을 찾는 사람이면 좋겠다. 라는 말이 저는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아이한테도 어른이 모르는 그 보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놀이하면서의 우리 아이의 어떤 그 마음을, 행동을 살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놀 줄 아는 엄마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놀이에 대해서 잘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모범 답안을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보통 놀이를 겁내는 이유는 장난감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데요. 장난감, 도구가 아니라 아이가 종이를 돌돌 말아서 마술 지팡이를 하면서 놀면 엄마는 진짜 예쁜 마술 지팡이 장난감을 사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엄마가 사주면 아이도 좋아하겠지만 그때부터 아이는 자유로운 어떤 상상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술봉을 사용하는 사람은 주인공이고, 그죠? 그리고 아이가 마술봉을 하면 아이의 상상은 이제 그 주인공만으로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애들 좋아하는 요정의 요술봉이다라고 하면 그 세일러문이라죠. 그 봉은 세일러문만에 한정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놀 줄 모르는 아이보다 뭐든 물질화로 생각하는 부모가 더 문제인지도 모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못 놀아주니까 장난감을 사주는 것만으로 위안을 삼는 것보다 그냥 집에 정말 종이를 돌돌 말아서 아이와 지금 같이 놀아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 정말 이런 것도 하나의 뼈 때리는 이야기죠. 기억하시면 좋겠고, 원래는 무엇으로든 놀 수 있는 아이들은 능력이 있는데 그 놀이를 제대로 해보지 못해서 이런 아이도 장난감이 없으면 놀 수 없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집에 가보면 또 장난감 많이 있는 친구 있죠. 그래서 그 장난감보다 놀이감이냐 장난감이냐 라는 분명 다른 의미로 분류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게 장난감이고요. 놀이감은 아이의 놀이를 사용하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하고 놀아요? 놀 게 없어요. 이렇게 장난감이 없어요. 하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의 말 속에 숨은 뜻이 무엇이든 좋으니 놀거리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잘못 해석해서 부모가 장난감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노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장난감보다 생활소품이 더 좋은 놀이감이고, 값비싼 완제품이나 말 잘하는 로봇보다는 종이상자와 빈 우유값, 그리고 다양한 모양의 페트병 같은 생활소품이 더 좋은 놀이감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잘 놀 줄 모르고 좋은 장난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 반대다라고 하는 거고, 아이의 놀이는 제품명의 장난감이 없을수록 좋다라고 합니다. 네. 종이 한 장으로도 머리에 이고 달리기도 하고 퍼즐도 하고 공놀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을 때 종이가 어떻게 하면 제일 멀리 나갈까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멀리 나갈까요? 여러분, 종이는 네,
구겨야 멀리 나간다라고 합니다. 네, 종이 비행기 생각하셨죠? 네, 저도 종이 비행기 생각했거든요. 근데 종이 비행기가 아니라 종이는 구겨야 던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창의력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장난감보다 아이와 그 놀이하는 그 놀잇감 자체를 내 주변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즐거운 그 자체다라고 하거든요. 소박한 놀이로 즐겁게 놀아본 아이는 비싼 장난감을 갖고 싶은 마음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소박한 놀이가 아이에게 선물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의 자율성과 주도성에서 시작해서 재미와 즐거움을 느낀대요. 느낄 때 비로소 진짜 놀이가 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죠. 자율성과 주도성입니다. 네. 엄마 지시와 권유로 이루어진 놀이는 가짜 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한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정말 많이 놀아야 많은 경험이 결국에는 어떤 성공으로 그리고 아이가 좋은 삶으로의 어떤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행복한 하루의 마무리가 감사일기도 있지만 그리고 책 읽어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맘을 위한 저녁 시간에 꿀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이제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거나 혹은 잠자리 대화가 중요하다라고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둘 중에 뭐 다 못한다면 하나라도 추천한다면 이분은 잠자리 대화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책은 미리 녹화된 것을 들려줄 수도 있지만 대화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밤에 자기 전에 아이와의 잠깐의 짧은 대화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을 때 아이를 사랑하는 100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 일주일 정도만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의 생활이 긍정적이고 밝아지고 그리고 더 의욕적인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들면 아침에 아이가 눈을 뜰 때도 좋은 느낌이 연장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꿀팁이죠. 혹시나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책을 다시 한 번 더 앞페이지 앞부분에 제가 녹화해놨던 부분을 제가 영상 편집할 때 빨리 돌려서 길게 안 보시니까 빨리 조금 재생을 빨리 해서 제가 편집을 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들으신 분들도 좀 너무 빠르다라고 하던데 제가 원래 목소리가 이렇게 느린 편이거든요. 근데 빨리 편집을 해서 재생하실 때 0.75배 그 정도 조금 한 단계 늦게 하시면 제 목소리를 똑같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그 세 번째 챕터 행복한 저녁 시간 놀이와 행복한 저녁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즐거운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